제7회 유호의 음악회 시조와 검은 고수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오늘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7번째가 됐네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음악을 듣고 하는 그 순서가 되겠는데요. 유어회라는 말은 이제 맨 뒤에 이 책자, 원어민 책자 맨 뒤에 보시면 유어회 왜 유어회라고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유어회 그래서 유어회는 이제 예에 논인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고요. 유어회는 세 가지 뜻이 여기 나름대로 부여를 했는데 예에 논인다. 예형에서 논인다. 예형 작은 도서관이라서 여기에서 논인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현재 있는 여기를 중시하는 유어회라는 말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월 지어도하며 어독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이라 이렇게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내에 의지하여 예에 논인다. 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된 예수로 믿고 예수로 믿고 예라는 것도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 이게 헤겔이 말 아주 유명한 그 말이죠.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춰라. 그래서 헛된 어떤 관념과 이상을 비웃고 로도스성 그 자체를 현실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공상 속의 장미를 찾아서 진짜 장미가 있는 여기를 무시하거나 또 여기를 떠날 생각을 골몰하지 말고 진짜 장미가 있는 여기서 모인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예라는 여기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유어예라는 음악회의 뜻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조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제가 그거 첫 페이지 2페이지 밑에 2페이지가 되겠는데 시조의 세계 그랬는데 시조의 세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조라고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3434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시조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냥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시조를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개별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금요일날 도서관에서 시조 읽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조 읽기 한 거에 이제 어떤 결과물로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본 게 되겠고요. 오늘 읽어볼 우리가 같이 읽어볼 시조는 황진이의 시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몇 사람 다른 시조가 있는 먼저 이제 황진이 시조 맨 처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왼쪽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청산리 두 번째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천구영원이라는 책에 이제 이 필사본 글씨로 써가지고 한 거기에 있는 거고 이제 주애편이라는 건 이제 거기서 설명을 달아가지고 한 책을 또 냈는데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애가 되겠죠. 주애 중에서 위에는 이제 원문 한문이 쭉 섞여 있고 두 번째를 같이 읽어요. 두 번째 청산리 벽계수야 거기 아시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어떻게 청산 그 밑에 거. 써있네. 두 번째 단락에 청산리 벽계수야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피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없더랴. 청산 속 벽기. 네, 다 똑같은 거를 지금 세 가지. 하나는 원문, 하나는 좀 이제 거의 같게 밑에 맨 밑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이제 이렇게 해놨고. 자 이게 먼저 이제 이 황진이 시조는 이게 이제 벽계수라는 사람
황진이가 기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벽계수라는 사람 양반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뭐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조를 썼다 이제 이런 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제가 본 것은 이제 그거보다도 이게 상당히 이제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청산리라는 거는 청산 속리자예요. 이게 청산리 벽계수야. 청산 속에 있는 벽계수. 벽계수라는 건 아주 푸른 시냇물이죠. 아주 정결한 티 없이 맑은 그런 이제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고, 청산 속 벽계수야. 청산 속에 있는 아주 푸른 산이죠. 또 청산 거기에 또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아주 푸른 시냇물. 이것은 이제 진짜로 아무 세상을 알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 홀로 흘러가는 그 맑은 물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벽계수가 이제 자랑을 하고 있다. 쉬 가는 거를, 쉽게 가는 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이 벽계수가 문제가 있다. 이건 세상 고뇌를 뭐 넘어선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순수하다기보다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흘러가는 그런 이제 이 벽계수를 향해서 일도 창야하면 다시 오기 어렵다. 한번 푸른 바다에 흘러가지고 그렇게 쉽게 흘러가가지고 가게 되면은 바다에 흘러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복인데 이 복이라는 거는 이제 극기 복례.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다시 돌아간다. 예로 돌아간다. 해서 이제 극기 복례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쉬어간들 어떻게 했느냐? 쉬어가라. 쉬어간다는 게 이게 여기 쉰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월이 완공산하다 할 때 이제 공산, 비어있는 산, 비어있는 것, 그 다음에 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월이 밝은 달은 공산, 빈 산을 채우고 있고, 그러니까 벽계수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흘러갈 것이 아니고 쉬는 것, 쉰다는 것은 이제 이게 이 공간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 공산, 그 다음에 쉬는 거, 이것이 이제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쉴 때에 이제 이 명월이 이 벽계수에 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여 맨 끝에가 이제 쉬어간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자기 선택에 맡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제 해석이고 또 우리가 이 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역시 황진이 그 유명한 시조가 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역시 동짓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참 아름다운 이게 이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낸다. 시간인데 동지라는 게 제일 시간이 긴 밤이니까 그 긴 밤에 긴 밤 한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불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그 시간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대체적인 뜻은 이제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표현법이 상당히 이제 아주 엄청난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밤에 1시간을 딱 잘라낸다. 또 한 허리를 잘라낸다. 그리고 한 허리를 잘라내는 거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보면 길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지루하게 한없이 길어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밀도가 있는 시간이라 밤에 한 허리, 그치, 중요한 그 시간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춘풍 봄바람이 있는 이불 아래다가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지라는 게 동지, 동이 겨울의 지극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자연의 이치라는 거는 끝에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의 끝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동지라는 말은 사실은 이 춘풍하고 이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지, 겨울이 끝에 하고, 겨울의 끝이 뭐예요? 겨울이 끝나면 그 다음은 뭐죠? 봄이요. 봄이죠. 봄이니까. 그러니까 춘풍 이불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 동지에 겨울에 그게 날아오고, 그 다음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누가 오나요? 그 다음에 춘풍 다음에 님이 오시겠죠. 님이 오셔가지고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니까 구비구비 편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이게 펼쳐놓겠다.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시간을 펼쳐놓겠다. 그건데 이제 이게 제 느낌은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꼭 남자에 대한 뭐 어떤 뭐 이런 바람만 들어간 건 아니지 않게.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봄을 기다리는 또 그 임이라는 거는 또 이제 뭐 자기가 바라는 또 절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황진이 이 기생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꼭 이제 남자를 그리는 그런 걸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말들이 이 말하자면 시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시간을 막 잘라낸다든지, 시간을 한 허리를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펴내고, 그 시간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막 뭐라 그래, 초월 근데 내재하면서 초월하고 있다, 그런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도 역시 황진이 시조가 되겠는데 뭐 이렇게 씁니다. 내 언제 무신하여 임을 언제 속였기에 월층 성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입소리에 낸들 의하라니. 내가 언제 무신하여, 뭐 내가 신의가 없어가지고 언제 님을 속인 적이 있느냐. 월침 상경은 다리에 이렇게 가라앉았다. 그다음 상경이라는 건 아주 되게 깊은 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 뜻이 전혀 없네요. 월침 상경, 아주 깊은 밤에 지금 이미 온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임은 오지 않았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런데 추풍에 가을바람에 지는 입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것은 어떤 님을 기다리면서 오지 않는,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마음의 어떤 은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서경덕, 우리가 이제 이 화담 석경덕이라고 하는, 화담인가요? 화담 석경덕인데, 이분의 이 시조가, 이분이
아주 대철학자죠. 우리 그 한국 철학에 있어가지고 기철학, 주기론에 이제 뭐 이기철학 얘기하는데 주기론에서 이제 제일 말하자면 굉장히 고수예요. 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철학자인데 이제 이 시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죠.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힘 오려마는 지는 이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자, 이게 이제 뭐 마음이 어리다. 이제 어리다는 거는 이게 어리석다. 그래서 이제 그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이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뭐 할 때 있어도 그게 이제 어리다. 그게 어리석은 백성이죠. 근데 어리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할 때 또 어리다. 두 가지 뜻으로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리석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이라는 거는 이제 만격, 만이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첩첩산중에 이제 운산이라는 건 구름문하고 외산자를 써가지고 운산. 그러니까 막 덩어리가 이렇게 구름에까지 걸려 있는 그런 이제 그 산들이 막 들어서 있는 걸 만중운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리석게 됐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 맨 밑에 보게 되면은 대용약겁, 그 다음에 대지여우. 그래서 대단히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는 듯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듯하다. 이런 이제 또 이게 사실은 노자에 나오는 대교 약졸 뭐 이런 말하고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 내가 마음이 어리석어졌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음이 어리석어졌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이거야말로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진짜 그 도에 이런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를 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모를 뿐을 얘기하는 거나요? 모를 뿐이다.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아니 지혜로움은 어리석음이다. 네. 어리석음은 모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네, 그게 모른다. 지혜, 그렇죠.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지혜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음이 어리석게 되니까 그런 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라는 자기 고백. 불교하고 너무 통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중운산에 어느 오려마는 그러니까 만중운산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리석기 전에는 어때요? 어리석기 전에는 님이 항상 가까이 있다. 또는 이제 임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진리, 자기가 아는 거, 지혜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랑 같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마음이 어리석게 되니까는 야 내가 하는 게 다 어리석어. 그 스스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만큼 이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경지에 이르렀다. 만중운산의 어느임 오랴마는. 그 전에는 이미 항상 자기랑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 지혜가 자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에 이르니까는 이 지혜하고 임하고 나의 거리는 이 만중운산이 가로막혀 있을 정도로 나와 그 지혜와의 거리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거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지능이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기다리나 뭐 아무것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지혜를 바라고 있는 그런 포기하고 나는 뭐지 끝이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지혜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쪽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남의 애를 끝나니. 그래 남의 애를 끊는 애가 탄다 뭐 이게 이제 사실 창자를 얘기하는 거죠. 애가 탄다. 그래서 애를 끊는다라는 거는 이 창자를 칼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거는 한산섬이라 한산도인데 한산도라고 하지 않고 한산섬이라고 한 거는 좀 특이하다. 한산도. 그러니까 한산도 지금 이 사람이 이순신 이 장군이 한산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산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한산도라고 하면 이제 고유명사가 되고 한산섬이면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명사가 되고 그래서 섬이라는 건 약간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개인 그리고 딱 동떨어져 있는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 그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 밝은 밤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밤이면서 밝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상태가 평온한 상태이지만은 또한 그 평온은 이 애가 끊어지는 이 속이 말하자면 칼로 속을 베어내는 그런 이제 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섬처럼 외떨어진 어떤 인간 실존의 모습 겉은 평온하지만은 속은 애를 끊는 칼날과 같은 현실 그리고 마주해 있고 있다는 거. 큰 칼이 있지만은 막을 수 없는 깊은 시름의 어떤 비결로서의 애를 끊는 아픔 이런 것들이 이순신이 굉장히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참 읽어보시죠. 정몽주의 그 유명한 시조예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몽주도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데 어떠하리 저런데 어떠하리 했더니 이제 이 시조로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도 여기에도 이제 정몽주 또 죽음 앞에 어떤 인생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임향한 일편단심이 임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던 진리 절대적인 것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조도 이제 꼭 그 이방원하고 주고받은 그런 맥락에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